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배재정 의원실의 보좌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여기 신문이 이렇게들 있었는데 싹 치워놓으셨군요. 예, 아니, 이게 지금 방송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예, 자유롭게 하시죠. 예, 예. 어떻게? 잠깐만. 이쪽으로 앉으시죠. 여기 아니,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죠. 의원님 제가 여기 앉으시죠. 예. 아니 어떻게 전반까지 다 찾아? 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술래. 근데 대표님만 술이 막 이렇게 부럽지. 네.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멘붕. 예, 의원님 이거 그냥 잡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할 테니까요. 네. 그 충전. 예. 배재정 의원은 대선 직후에 멘붕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108배를 선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절에 가셨습니까? 아, 저 길상사 같습니다. 지리산. 아니요. 서울시내. 성북구에 성북구에 있네요. 있더라고요. 네. 처음 찾아갔는데 페이스북이 역시 이 동향을 다 이렇게 퍼뜨리네요. 예, 길상사 가서 108배를 하면서 좀 많이 엎드려서 울었죠. 그 다음에 국회 정문 앞에서 네. 그때는 1000배 했었어요. 1000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선 패배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떤 의원이 먼저 제안을 몇 제가 몇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무렵에 저도 되게 좀 마음에 갈등이 많았던 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그게 구체적으로 뭐 꼭 1000배여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사죄도 하고 싶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또 끌어안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머릿속에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뱅뱅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돌파구를 좀 찾지 못하다가 우리 이제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염려는 좀 하셨던 게 뭐 쇼하는 거 아니냐, 니네가 지금 쇼할 때냐 이런 말씀도 사실 없지 않았고 그런 반응도 있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좀 마음의 그 복잡함을 이제 덜어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료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00배 한대, 아이고, 쇼하네? 이러다가 걔들 정말 1000배 했대? 추웠겠네? 힘들었겠네?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은 좀 전달이, 예, 저희들의 뭐 바람이긴 하지만 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네. 이제 초선 의원이시고, 네. 그다음에 부산 일보 네. 출신이시고, 네. 이러는데 이제 와서 8개월 정도 국회의원 활동을 해보니까 이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왜 졌을까? 이게 이런 좀 느낌이 이제 확 우리보다 더 들 텐데 말이죠. 우리는 밖에서 보고 안에서 보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 요인을 빼고 당 요인으로 좀 본다면. 좀 뭐 거기에 앞서서 약간 둘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대선 패배하고 나서 일부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뭐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지금 제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로 복귀를 해보면서 질 수밖에 없는 선거가 아니었을까.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저 스스로도 그랬어요.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저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의 복잡한 사정이나 혹은 이제 조직의 문제나 준비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거는 뭐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가 아니었고 지는 게 어쩌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선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 했고요. 그 며칠 전에 대선 평가 토론에 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는데 그때 사회자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선거로 시작해서
이길 뻔하다가 결국은 진 선거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이렇게 좀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구도라든가 이런 지점에서는 좀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중간에 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확신을 좀 가졌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해서 말씀하신 외국을 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선거가 결국은 이제 지역에 얼마나 파고 들어가서 그 조직이 같이 움직여서 선거를 치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통합당의 당 조직 자체가 그만큼 이제 정비가 되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약간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저 나름대로 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다짐을 했던 건 뭐냐면 민주진보 진영 혹은 민주통합당 내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선거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현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더 많은 투표 수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게 선거인데 우리는 우리의 전략이 옳고 혹은 우리의 가치가 옳고 혹은 우리가 내놓는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아주 완벽하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정책을 만드셨던 분들도 이제 많은 정책들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개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 예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스스로 좀 트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가진 생각은 사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뭐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현장과 만날 것인가 하는 거는 저 스스로 이제 좀 고민 중에 하나긴 한데 민주당이 정말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따라오시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 국민들 옆에 앉아서 국민들 손을 붙잡으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걸 좀 저 스스로는 깊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정당 조직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 조직이 정비가 전혀 선거 형태로 정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징후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사실 뭐 당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이제 디테일하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데 그런데 뭐 민주당 조직이 실제로 제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계속해서 뭐 전당대회라든지에서 국민 경선을 계속하면서 당원들의 권리와 당원들의 어떤 사기들을 충분히 북돋우지 못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당의 좀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라는 반성이 좀 뼈저리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저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긴 한 7, 8월께였던가요? 이제 토론회에서 최장립 교수님이 한번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국민 참여 경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냐면, 그냥 조금 의문이 든다. 사실 지금 대세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지금의 생각인 것 같은데, 교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것과 조금 이제 유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최장집 교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참여도 물론 필요하고 이제 의사소통도 정말 필요한데 기본은 좀 정당 조직을 튼튼히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그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다시 재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도 좀 다른 의원실에서 왔습니다만 네. 이제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개혁이 혁신이 필요하다 했는데 네. 이런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출발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선에다 당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떤 뭐 근본적으로 네. 이러이런 스텝을 밟으면 됩니다라는 말씀까지는 사실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고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게 이제 정당의 목적이라면 지금부터 5년 뒤 대선을 준비하는 체제로 가는 게 가장 좀 적합한 것 같다. 미리미리 준비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그쵸.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민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새누리도 연구소에 비해서 뭐 정책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거 민주정책연구원만이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해가면서 다음 대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뭐 50대의 표심에 대한 논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 토론회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뭐 이념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생활에 대한 불안에 의한 것이었는지 혹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뭐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건 전 진짜 제대로 된 FGI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을 직접 들으면서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50대는 이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걸 데이터로 축적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초선으로서는 좀 많이 답답했던 게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사실 지난 연말에 정해지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비대위가 그 작업을 얼마나 이제 초석을 좀 잘 되게 쌓아가면서 하는가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이번 그 대선 전에서는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시죠? 아, 저는 수행위 팀에서 그러시죠? 예, 네. 그 문 후보 사모님을 수행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 대한 이런 한계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왜 졌을까? 이게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자리니까 오늘은 어떤 후보의 한계, 문재인 후보의 한계 이것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좀 솔직 토크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먼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네. 예, 먼저 그럼 패를 좀 보여주시죠. 예. 현장에서 유세를 들었을 때 이게 노무현 후보와 이게 차이점이 내 가슴이 덜 뛰어요. 뛴 것이 이게 확산되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준비가 덜 됐다 이거죠. 이 준비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간으로 봤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하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변신한 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10년간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그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권력 의지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돼야 될 텐데, 그런데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후보이기는 한데, 당을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진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욕을 먹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후보가 덜 욕을 얻어먹은 후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좋은 후보. 욕도 먹은 후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멀리서 볼 때. 근데 가까이서 봤으니까. 네. 어때요? 그 동의를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이 뭐 1년이라는 건 총선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총선 이후에는 경선 과정에 또 너무 그렇지. 많은 소모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선이 되고 나선 또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제 소모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조금 다른 측면인데
제가 사모님을 옆에서 이제 모셔보면서 참 두 분이 정말 성향이 많이 다르시다는 걸 많이 깨달았는데, 사모님은 정말 감성적이신 분이신데, 후보님은 뭐 사실 제가 문 후보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까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예, 저도 뭐 인연이 그 총선 저기 과정에서 제가 뵙게 됐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사모님을 수행해서 옆에서 계속 이제 따라다녔던 거는 아니니까, 이제 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냥 제가 옆에서 뵙기에는 정말 이성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후보에게서 이성과 함께 감성도 좀 많이 보시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연설에서의 어떤 열정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후보님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성적이시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보다는 당신 스스로 논리가 이해가 되어야지 한 발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약도 마찬가지고, 연설문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혹은 이제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후보님이 이제 습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있어야지 당신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 잘 모르긴 하지만 선거라는 게 꼭 그거는 아닐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조금 자극적인 말씀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나중에 좀 지키기 어렵더라도 이런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변의 조언이 많이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이 그건 이제 수용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국민들과 좀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데서는 조금 이제 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대선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또 새 네, 출발할 네, 텐데, 네, 네. 어쨌든 당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조직을 네. 꾸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예, 그래서 오마이 TV가 오늘 의원실을 돌면서 결심했습니다. 몇 군데 혹시 지금 돌고 오시나요? 5번째인가? 번째죠. 고생이 그래서 많으십니다. 예. 127명의 의원 개개인에게, 네. 개개인이, 그럼 당 차원에서 안 되면 개개인이 평가를 하면 어떠냐. 우선 발제 차원 비슷하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뛰었고, 또 뭐가 부족해. 아까 말씀하신 솔직한 얘기들. 그러니까 독자들, 우리 유권자들은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가 4.11 총선 졌는데 민주당에서 평가서가 공식적으로 안 나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이 먼저 발제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뛰었다. 그리고 나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그럼 교훈은 뭐다. 이런 거를 해서 남기자.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예. 그거 보도해주고, 그거를. 네. 예. 전체를 다 받으시겠다는 지금. 아니, 권유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배재정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면 예, 저는 뭐 기꺼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1월 중에는 되겠죠. 예. 아니, 뭐 몇 장짜리 리포트를 내야 되는 아니, 뭐 건가요? A4 한 장 내도 되고, 자기 마음이죠, 뭐, 그거. 뭐. 아니, 사실은 저는 제가 블로그에 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은 좀 이렇게 미리 적었습니다. 예, 물론 뭐 디테일하게 패배 원인은 뭐고 나는 뭐랬고 이런 스타일로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번 대선을 이렇게 네. 끝내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저는 이제 뭐 소위 멘붕 탈출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배도 있고 1000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레미저러블도 그렇고 사실은 아무르도 봤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사실 좀 이제 많이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던 이제 결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미제라블 것처럼, 보면서 네.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다면. 뭐 가사까지는 그렇고요. 예, 저는 레미제라블을 보고 나서 제 블로그에 쓴 글인데 좀 그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뭐 그게 민주화가 됐든 혁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는 사람이 너무 빨리 포기하고 혹은 좌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길게 보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한 다음에 뭐 포기를 하든 좌절을 하든 그건 그 뒤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그렇습니다. 작은 깨달음을 하나 가졌었거든요. 네, 그걸 좀 많이 예,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레미제라블 저도 봤는데, 네.
그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대산지, 가산지. 내일이면 알게 되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네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만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이제 지내보면 알게 될 터인데 마지막 대사는 내일은 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새로 우리가 만들어보죠. 예. 네, 네. 앞으로 이렇게 힐링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초선의원이니까 창의적인 얘기 많을 테니까 우리 독자들이랑 함께 네. 불현듯 생각난 게 제일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윤성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번개도 하고 아, 예, 좋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예, 예. 다시 볼 사람 이렇게 아, 모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레미제라블 다시 볼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저는 이미 3번 봤지만 더 보고 싶어요. 세 번이나 그래서 보셨군요. 그러면 다시 볼 사람 배재정 의원과 오연우와 함께 레미제라블을 다시 볼 사람 언제 한번 번개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마이크 드리면 돼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또 뵐게요. 예, 아니, 저까지는 아유, 나가서 아유. 인사를. 네. 아유, 이게 역시 구간이라서 우리가 신관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대비가 돼요. 나중에 저 신관으로 가시길. 제 선은 네. 신관에서.